미숙 씨, 잠깐만. 어, 죄송해요. 쥐가 너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큰 상처를 안고 고향으로 내려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는 고추밭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남자와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해를 넘게 젊음을 바쳐 운영했던 수의 공방의 불이 꺼지던 날, 미숙의 인생도 함께 꺼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겨우 8살이 되던 해 다른 여자에게로 떠났습니다.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미숙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내 인생에 남자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악착 같은 마음으로 홀로 키운 딸은 번듯하게 자라 미국으로 떠났고, 이제는 서너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인 먼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지낸다는 짧은 대답 뒤에 흐르는 정적 속에서 미숙은 늘 거대한 벽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딸의 빈자리와 싸우며 전부를 걸었던 작은 공방은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세 보증금마저 그의 손에 넘어가자 서울의 하늘 아래 미숙이 발붙일 곳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갈 곳 하나 없던 미숙은 20살 처녀 시절 도망치듯 떠났던 고향, 어머니가 홀로 계신 종달리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빽빽한 건물들이 멀어지고 푸르지만 낯선 산과 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짐을 싸들고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가끔 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다시 눌러앉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도망치는 폐잔병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싶었습니다. 종점에서 내리자 흙냄새와 섞인 비릿한 걸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숙의 기억 속 종달리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으나 세월의 덮개가 쌓인 풍경은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백발의 어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몰골을 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아 고생 많았어. 배고프지? 상 차려놨다. 가자. 그 한마디에 미숙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뜨끈한 밥상 앞에서 미숙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쓸어주실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죽은 듯 누워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미숙을 탓하지 않았고 묵묵히 밥을 차려주고 잠자리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숙아, 집에만 있으면 병나. 김씨네 고추밭에 일손이 필요하다던데 한번 가볼래? 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생전 처음으로 나간 일이 바로 그 사람 김민철 씨의 고추밭 일이었습니다. 땡볕 아래 허리를 굽힌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미숙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밭에 점점이 박힌 붉은 고추들이 앞으로의 인생처럼 아득하고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본 민철은 그림자처럼 말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인부들에게 짧게 작업 지시를 내릴 뿐 미숙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밭고랑 저편에서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라는 최 씨였습니다. 에이, 박 여사님 따님이시구먼요. 인물이 환하니 좋네요.
도시서 와서 이런 일 힘들죠? 미숙은 그의 친근한 물음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안 하던 일이라 힘은 좀 드네요. 최 씨는 고개를 돌려 민철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철이 저는 말 없는 것 땜새 좀 답답하실란가 몰라요. 그래도 속은 참 괜찮은 양반이어요. 입보다는 몸으로 마르는 그런 사람이어요. 최 씨가 능청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주려 해도 어색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서툰 손길로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밭고랑에 쪼그려 앉아 고추를 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역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잠시 일어서려는 순간 오래된 관수 호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펑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대로 미숙에게 쏟아졌고 그녀는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몰골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흙먼지를 일으키며 민철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터진 호스를 틀어막아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후 미숙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툭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미숙은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참 오랜만에 닿아본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흙과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미숙의 젖은 옷 사이로 속옷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미숙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던 그 순간 민철이 입고 있던 남방을 무심히 툭 어깨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도 다 끝나가니 집에 가셔도 돼요.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망한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무심한 배려에 설렌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철은 미숙의 주변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그의 시선이 미숙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숙이 무거운 고추 바구니를 힘겹게 옮기려 할 때면 어느새 다가와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그녀 옆에 삶은 달걀 하나를 툭 놓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최 씨는 그런 민철을 보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야, 민철아. 나도 달걀 주워요. 미숙 씨만 주면 나 삐질겨. 이내 미숙을 보며 능청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미숙 씨, 저놈이 말이요. 원래 남일엔 눈꽃만큼도 신경을 안 쓰는 양반이에요. 근데 참말로 희한하네요. 그 무심한 배려와 최 씨의 짓궂은 말들이 미숙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고된 고추바질이 더 이상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추바질도 어느 정도 손에 익어가던 어느 날 햇살이 강하게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고추밭의 줄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가지런한 줄 사이로 붉게 익은 고추가 탐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숨을 골라가며 고추를 따고 있었고 민철은 그 뒤에서 고추 줄을 고정하느라 바빴습니다. 미숙은 엎드린 자세로 뻗은 팔이 점점 무거워질 즈음 그녀는 무심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그녀의 엉덩이가 등 뒤 어딘가에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화들짝 놀란 미숙이 돌아보자 민철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민철의 몸도 굳었습니다.
자신이 미숙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순간 앞에서 느껴진 부드럽고 말캉한 감촉이 그의 온몸을 꿰뚫는 듯한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은 줄을 잡고 있던 손을 멈춘 채 그대로 몸을 멈췄습니다. 미숙의 둥근 엉덩이가 그의 허벅지 그리고 그 아래 민감한 부위에 정확히 닿아 있었고 그 짧고도 강렬한 접촉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숨을 멈춘 채 얼어붙은 민철의 의식은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과 뜨거움이 자신의 몸에 스며드는 듯한 낯선 감각에 순식간에 장악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묘한 전율이 등을 타고 올랐습니다. 미숙 또한 그 감각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탄탄한 무언가가 엉덩이 아래로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전해졌던 그 느낌은 실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집중해서 일하느라 못 봤어요. 민철은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몹시 낮게 깔렸고 숨소리가 거칠게 섞였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뒤에 계신 줄 몰랐어요.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둘의 목소리가 모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미숙 또한 등줄기를 타고 흘렀던 묘한 전율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을 불어넣었고 이전보다 훨씬 자주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해가 조금 기울어질 무렵 미숙은 혼자 고랑 끝에 고추 상자를 옮기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숙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서 바로 달려온 민철이 손에 묻은 흙도 털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민폐만 끼치는 것 같네요.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야. 미숙은 아픈 걸 감추려 했지만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민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안고 갈게요. 그는 그녀의 몸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놀랄 만큼 안정된 품이었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미숙을 품에 안았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살갗과 맞닿은 온기는 며칠 전에 그 짧은 접촉을 예사롭지 않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심장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것인지 그녀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미숙은 괜히 숨을 한 번 고르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따스하고 단단한 그의 품은 낯설면서도 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등 뒤에서 느껴졌던 그날의 감각이 아련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괜히 숨을 고르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민철은 미숙을 안고 농막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평상 위에 앉히고 농막 안에서 파스와 거즈, 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그녀의 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길이 거친 듯 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붕대를 감는 동안 미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남자다운 턱선 아래로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우직한 성품을 짐작해 했습니다. 넓은 어깨는 산처럼 듬직했으며 이를 많이에 거칠고 투박해진 손은 그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붉어지려던 찰나 민철이 말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가 차키를 가지러 농막 안으로 들어간 사이 미숙은 다시 발목을 짚어보았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지만 미숙의 가슴은 왠지 모르게 간질거렸습니다. 잠시 후 민철이 차를 몰고 왔고 미숙은 그의 부축을 받아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 백미러 밑에 달린 빛바랜 가족 사진이 미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어린아이와 함께 찍힌 민철과 그의 아내 모습에 미숙의 간질거렸던 마음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유부남이었구나. 그래, 내 인생의 남자는 무슨 이미숙 정신 차리자. 라고 속으로 되뇌이며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철은 황급히 차에서 내려 미숙을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미숙은 약간은 차가운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민철은 뻘쭘하게 물러섰고 미숙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어이구, 미숙아, 너 어디 다쳤냐? 살짝 삐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미숙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철은 허리를 숙여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조심해서 쉬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진료는 꼭 받으세요. 병원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민철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씨 참 고맙네. 민철은 다시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철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시선은 한참 동안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민철의 뒷모습을 보면서 차 안 사진 속 환하게 웃던 그의 낯선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다리가 많이 회복된 미숙은 신의 장을 보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비가 와서 바칠은 쉬는 날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우연히 고추밭 너머 농막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엔 우비를 입은 민철이 있었습니다. 비가 퍼붓는 가운데 그는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붕 틈을 막고 축대를 보강하고 무언가를 해체하고 조립하기를 반복하며 정신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빗소리 너머로 그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그가 비를 맞으며 이를 해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절박하고 슬퍼 보였거든요. 미숙은 문을 열고 민철에게 인사라도 건네볼까 하다. 다시금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고 차를 몰았습니다. 시내마트 입구 근처에서 익숙한 얼굴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숙 씨! 장 보러 나왔어요? 농장 일꾼 최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도 오고 전이나 부쳐 먹을까 해서 재료 좀 사러 나왔어요. 전 좋지요. 막걸리도 꼭 사가요. 최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 후 돌아서려는 미숙을 붙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혹시 오는 길에 민철이 봤슈? 비가 와서 그런지 걱정이 돼갖고요. 그놈 또 뭐 어디 때려 부수고 그런 건 아닌가 몰라요.
걔가 말이요. 비만 오면 꼭 지랄을 해요. 예전엔 터했슈. 아주 그냥 귀신 쓰인 사람처럼 날뛰고 말이요. 최 씨의 말에 우비를 입고 홀린 사람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던 민철의 모습이 미숙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미숙은 다급하게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요. 예전에 그 마누라랑 아들이 비 오던 날 큰 일이 있었대슈. 그 뒤로는 말이요. 비만 오면 꼭 저러더라고요. 참 걱정이요. 나가 한번 가봐야 쓰겠. 미숙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최 씨는 말을 마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을 들고 먼저 마트를 나섰습니다. 남겨진 미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밭둑에서 우비를 입고 무언가에 홀린 듯 움직이던 민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침묵과 공허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그가 가진 고요한 외로움이 자신이 지난 세월 속에 겹겹이 쌓아온 슬픔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을 그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히 민철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하며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발목을 살짝 움직여 보았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진 듯 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밭일도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꽤 길게 울리고 민철이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잠긴 듯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일 없습니다. 짧은 말과 함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은 미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낯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켠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뭔 죽이냐? 어머니가 묻자 미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추밭 김씨가 아프다 해서 좀 끓여볼까 하고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며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미묘한 감정을 어렴풋이 짐작한 어머니가 미숙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저 짝에 물김치도 꺼내다 같이 가져가. 네, 알겠어요. 정성껏 다진 야채와 부드러운 쌀알이 자작한 물에 퍼져가는 동안 미숙의 머릿속에는 민철의 손길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도움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핑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이 담긴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우산을 들고 그녀는 민철의 농막을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는 자잘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농막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민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푸석했고 눈가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콧잔등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엔 미열로 인한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잔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는 그의 모습에서 감기 몸살 기운이 짙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죽이에요. 몸이 안 좋다 해서 걱정돼서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둘은 좁은 실내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죽을 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조심스레 탁자 위를 스쳤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과 아이, 그리고 그들 곁에 선 민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낯설 만큼 환하게 웃고 있는 민철의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던 민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입니다. 비 오는 날,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통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도 꼭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제가 시골 살자고 고집을 부려서요.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여기서 한창 집을 짓고 있을 때였어요. 아내랑 아들 빨리 데려올 생각에 정신이 팔려서 일주일 넘게 집에 못 들어갔죠. 그냥 오지 말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하필이면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평생 크게 가슴에 박혀서 빠지질 않네요. 그래서 가끔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죄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죄책감과 회한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민철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미숙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그에게 위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저 민철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그럽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잊으려 발버둥 칠수록 더 생생하게 모든 게 떠올라요. 모든 게 그 시간을 닮아서요. 아무렇지 않게 지내도 마음 한구석은 늘 젖어 있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이어졌고 그저 그의 그늘진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 한참을 망설이던 미숙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딸은 외국으로 가선 연락도 뜸해졌죠. 몇 해를 그냥 그렇게 외로움 속에 조용히 살았어요. 어렸을 적 이 시골이 답답해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서울에서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제 인생 참 한심하죠. 한심하지 않아요. 미숙 씨도 나도 그저 살아왔을 뿐이죠. 인생이란 게 그런가 봐요. 민철은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미숙 씨는 이상하게 편하네요. 그 말에 미숙도 작게 웃었습니다. 둘 사이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민철에게서 미숙은 처음 보는 인간적인 따뜻한 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에 자주 끄덕이고 짧게 웃으며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미숙은 자신이 이 남자의 삶에 조금은 들어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득 시계를 본 미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느새 6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가 너무 오래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철이 조용히 일어나 차키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미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몸도 안 좋으신데 아직 해가 다 진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게 나아요. 민철은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을 챙겨 들고 문을 나서는 미숙을 민철은 집 앞길 끝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돌아 나오던 길비에 젖은 흙냄새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살짝 돌리자 골목 어귀 멀리서 부녀 회장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슴츠레 눈을 뜨고 궁금하다는 듯 미숙의 뒷모습과 민철의 농막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은 뜨거운 시선을 느꼈지만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한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를 뒤덮는 시끄러운 잡음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동네 부녀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저녁 우산을 들고 민철의 농막에서 나오는 미숙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자기 조카 딸을 민철에게 엮어줄 생각이었던 그녀는 속이 뒤집혔고 이를 참지 못한 채 곧장 마을에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서울서 돌아온 미숙이 고추밭 김신혜 집에 들락거린다며? 서울서 망하고 돌아왔다던데 민철이 땅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여? 아주 다친 것도 아주 작정하고 아픈 척하는 거 아니여? 어쩜 저렇게 깍쟁이같이 행동한대? 얌전한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여우더라고 여우. 남자 혼자 산다고 참 별짓을 다 하네. 미숙이 그게 어렸을 때도 남자 홀리는 재주가 있더니만 김씨가 순진해서 그렇지. 원래 저렇게 얌전한 척하는 여자들이 더 무서운 법이요. 소문은 사실보다 앞섰고 곧 미숙의 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아주. 그 부녀 회장 말순이년 이분 뭐 맨날 놀고 있대니. 내 딸을 뭘 한다고 저러는 건지. 다 늙은 어른끼리 좀 만난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신경 쓰지 마. 딸을 불러앉힌 어머니는 오히려 흥분하며 동네 사람들을 흉봤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더 속상했습니다. 민철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그 진실한 감정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차마 아무 말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글픔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민철과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혹여나 자신으로 인해 민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밭일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며칠간 그녀를 기다렸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는 미숙에 대해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맞는 건지 자격이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농막 한켠 낡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며 민철은 중얼였습니다. 내가 미숙 씨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그때 동네의 잡음은 최 씨를 통해 민철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야, 나도 그냥 스친말로 들은 건데 미숙 씨 말이여 오늘 밭에 안 나온 건 말이여 뭔 사정 있는 것 같더라. 민철이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 말이여 그 오지랖 넓은 양반이 또 온 동네방네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더라. 뭔 말이 돌고 있냐면 말이여
미숙 씨가 일부러 다친 척하면서 너 꼬시라고 네 집을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민철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끝내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이 끝나도록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은 채 며칠이 흘렀고 마을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자들은 부침개를 부치고 남자들은 상을 옮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미숙도 늙은 어머니를 대신해 마을일을 돕기 위해 나왔습니다. 조용히 고무장갑을 끼고 부엌 쪽으로 향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부녀회장 측근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놀렸지만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그 순간 밀가루 반죽을 옮기던 손이 미끄러지며 그릇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반죽을 본 아줌마 하나가 콧방귀를 뀌며 쏘아 붙였습니다. 아이고, 일만 더 버리네. 할 줄 아는 게 남자 홀리는 집밖에 없나 봐. 상을 나르던 민철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상을 탁 내려놓고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철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민철은 미숙 곁으로 걸어가 조용히 그녀 옆에 섰습니다. 미숙은 놀란 눈으로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뚝뚝하고 그저 말이라곤 대답밖에 할 줄 모르던 민철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아내와 아들을 비 오는 날 사고로 한꺼번에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제 하루하루는 텅 빈 채로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민철은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와 이야기 나눌 때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덜 시렸습니다. 저희 둘 다 혼자인 사람들 아닙니까? 각자 지닌 아픔이 다르더라도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들 그렇게 미숙 씨를 못 살게 구십니까?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장터에서 건너온 최 씨가 민철의 행동에 놀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철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다요? 허참, 미숙 씨, 둘이 참말로 잘 어울려요. 그리고 말이요, 회장님, 나 장터에서 다 늘었시오. 아무리 조카 딸 데려와 봐야 소용없시오. 괜히 헛소리 지어내고 미숙 씨 흉 보고 다니면서 힘 빼지 마셔요. 그 통쾌한 한마디에 여기저기서 우아하는 웃음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을 시작으로 이곳저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최 씨 말이 맞네. 말순이 저 양반도 너무했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사실 두 사람 보기 좋더라니깐. 이야, 잘 됐네, 잘 됐어. 축하하네, 김씨. 눈치 보지 말고 잘 만나봐. 두 사람 아주 잘 어울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녀 회장을 따라 미숙을 질타하던 아줌마들은 뻘쭘한 표정으로 서로를 힐끗거리며 괜히 다른 일에 바쁜 척을 했고, 그 옆에서 다른 이들은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민철은 자신들을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들을 향해 묵묵히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는 미숙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갑시다, 미숙 씨. 그는 미숙을 데리고 시끄러운 잔치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의 소음이 멀어지고 한적한 흙길에 접어들자 민철이 불쑥 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괜한 구설에 오르게 해서 제 멋대로 나서서 더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민철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은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민철은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미숙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품에 미숙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지만 그녀는 가만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부녀 회장도 눈치를 보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맛비가 며칠째 그치지 않다가 간밤에야 잠잠해졌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 사이로 볕이 내려앉고 들판에서는 갓 자란 벼들이 하늘로 뻗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앞마당에 나와 장화를 털었습니다. 농막 옆 장독대에 앉아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철 씨, 안녕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미숙이 마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철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와 그늘 한 점 없는 그 웃음이 그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민철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인사드리고 싶다 하셔서요. 미숙의 말에 민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민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성 가득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된장찌개가 가운데 놓였습니다. 텃밭에서 막 뜯어온 듯한 상추와 풋고추, 노릇하게 부쳐낸 두부와 들기름 향이 고소한 가지나물까지. 화려하진 않아도 하나하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리 담근 오이지를 가지런히 담아 민철의 앞으로 밀어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마을회관에서 우리 미숙이 대신해서 나서줘서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미숙이 오해도 풀고 다행이야. 민철은 잠시 밥그릇만 내려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미숙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민철은 쑥스럽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가 더 따뜻한 눈길로 민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혼자 속 끓이며 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미숙이 짝이 자네처럼 속 깊은 사람이라서 이 늙은이는 더 바랄 게 없어. 그 말에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미숙의 얼굴이 콩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의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유, 엄마도 참. 미숙의 타박에도 어머니는 그저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색함과 따뜻함이 뒤섞인 식사가 끝나고 민철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바람 좀 쐬고 갈까요?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숙의 눈이 동그래졌지만 싫지 않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얼른들 다녀와 하며 두 사람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 어색하게 그러나 나란히 마당을 나섰습니다. 민철의 낡은 트럭이 굽은 산길을 지나 한적한 숲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숲은 짙은 풀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더위도 서늘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힘을 잃은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말없이 흘길을 따라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고 높은 가지에선 매미 소리가 여름의 한가운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서걱거리는 발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끝에 시선을 둔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저희 어머니 앞에서 한 말 진심이세요? 민철은 대답 대신 걷고 있던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이 미숙의 손을 감싸 쥐자 그녀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철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진심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쑥스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손 계속 잡고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의 서툴지만 진솔한 고백에 미숙은 그만 푸즈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민철도 마침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에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삶의 쓸쓸함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여름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들리는 것은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와 가끔씩 터져 나오는 두 사람의 웃음뿐이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같은 길 위에서 같은 방향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용기가 차가운 시선을 녹이고 두 사람의 외로운 길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멈춰 있던 두 사람의 세상이 이제는 서로의 온기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 둘 곳 없이 쓸쓸한 날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는 따뜻한 눈빛 하나,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그걸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오늘이 그런 온기로 가득한 하루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따뜻한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